오빠의 그 뇌종양도 이 만성 피로 때문에 저렇게 뇌가 변한 거잖아요. 마음이 진짜 너무 아픈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윤서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무서운 유방암이 지금 2번이나 왔잖아요. 근데 그때 진짜 만성 피로가 찌들어서 이 암이 온 것 같다고 했는데 혹시 이 암이랑 만성 피로하고 혹시 뭐 이렇게 어떻게 뭐 연결이 되나요? 만성 피로는 수많은 질병들의 발생 요인으로 꼽히는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데요. 실제로 산화 스트레스가 만성 피로 증후군 발병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만성 피로가 증가시키는 산화 스트레스에 대한 지속적인 노출이 암의 발생과 성장에 관여한다는 핵심적인 메커니즘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최초로 규명되기도 했습니다. 아니 정말 만성 피로가 유방암의 원인이었을 거라는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선생님들 말씀 지금 들어보니까 정말 무서워져요. 이 만성 피로에 대한 게 진짜 관리를 정말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러면요. 혹시 만성 피로가 부르는 질병이 또 있습니까, 이 선생님? 네. 방금 전에 만성 피로가 우리 몸의 질병 발생의 요인으로 꼽히는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뇨병, 고지혈증, 심내혈관 질환 등 다양한 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관절염, 암, 치매 등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고통을 가져오는 치명적인 질환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실제로 만성피로 증후군에 노출된 환자에게선 혈관 내피 세포의 손상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와, 뭐 관절염에다가 비만, 당뇨병, 빈혈, 심혈관 질환, 뇌질환, 각종 암. 만성 피로가 그야말로 전신의 건강을 망치는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근데 가정력으로 췌장암이 있다고 했는데 췌장암은 당뇨병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하고 또 만성 피로가 당뇨병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두 분에게 당뇨병이 혹시 오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걱정이 사실 들었어요. 두 분도 걱정이시죠 지금? 그럼요. 당뇨병도 많이 걱정이 되죠. 사실 그러니까 주변에 당뇨병 있는 분들 보면 당뇨병이 오기 전에 그렇게 많이 좀 피곤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만성 피로가 있어서 사실 당뇨병 걱정도 좀 많이 돼요. 뭐 나이 50 넘으면 당뇨병이 정말 무섭잖아요. 맞아요. 당뇨병이 합병증도 많다고 하면서요. 바로 그게 무서운 겁니다. 맞아. 네. 췌장암이 있으면 췌장이 약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췌장암이 당뇨병을 부르기 때문에 당뇨병도 조심해야 하는데요. 거기에 만성 피로 자체도 당뇨병을 불러오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혈관 관련 유전자 검사를 해봤습니다. 유전자 변이는 한 개만 나와도 위험한데요.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발병률이 높아질 수 있고 더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보시면요. 뭐야 36개? 어떻게 또 이거 똑같아 36개야? 와. 똑같아 36개야? 근데 이거 36개 변이가 너무 많이 나온 거거든요. 사실은요 지금 변이 자체가. 안타깝게도 두 분 모두 혈관 관련 유전자에서 변이가 무려 36개나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발병률이 높아질 수가 있고 또 더 악화될 수도 있는 몸 상태신데요. 혈관 쓰리고 관리를 위해서라도 만성 피로 관리가 필수입니다. 진짜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혈관 쪽으로 먹는 약은 전혀 없거든요. 뭐 당뇨병이나 고혈압, 고지혈증 뭐 이제 생기지 말아야죠. 그러려면 만성 피로 관리 진짜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관리를 잘해야겠다. 지금 피로 관리를. 저는 그 고혈압약, 고지혈증 약을 지금 먹고 있는 상태인데 변이가 저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혹시 당뇨병이 올까 아주 걱정이 많아지네요. 그러니까. 만성 피로에 대해 오래전부터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왔는데요. 그래서 1926년에 발견된 성분이 있습니다. 피로 물질을 배출시켜주고 에너지 대사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바로 티아민입니다. 티아민요? 티아민? 조금 낯서네요.
피로가 생기는 이유가 피로 물질이 쌓여서 안 없어지는 것 때문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티아민이 충분하면 몸속에 들어온 음식물질을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이 에너지 대사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피로 물질이 기본적으로 몸에 잘 쌓이지 않고 잘 배출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티아민은 피로 물질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병명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셨을 때 딱 봤을 때는요. 정말 두부 유방암 환자 그리고 또 뇌종양을 겪고 있다고 전혀 안 보이세요. 그리고 혈색이 두 분 다 지금 너무 활력이 넘쳐 보이세요. 응? 두 번째 진단 받고 난 후에는 피로도에 대한 거, 피곤함에 대한 거, 이런 거에 대한 관리와 좀 신경을 좀 많이 썼어요. 지금은 뭐 설거지, 청소, 뭐 이제 빨래 밀리지 않고 그냥 활기차게 바로바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또 더 건강이나 이런 걸 위해서 이제 줌바 댄스를 꾸준히 배우고 있어요. 에? 아 줌바 댄스요? 네.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저 헬스클럽 갔다가 못 모르고 한번 체험하러 그 아주머님들하고 따라 들어갔다가 저 나올 때 기어서 나왔어요. 그 정도로 정말 어려운 건데? 제가 옆에서 볼 때도 예전보다 체력이 엄청 좋아졌어요. 그거 제가 보니까 그걸 느끼겠어요.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건지 진짜 궁금합니다. 제가 식습관도 좀 건강하게 좀 먹는 것도 좀 바꾸기도 하고 운동도 열심히 이렇게 하고 만성 피로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걸 좀 챙겨 먹고 있어요. 자, 어떻게 생활하느냐,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타고난 유전자가 가져오는 건강 운명을 바꿀 수 있거든요. 두 분은 어떤 건강 법칙으로 만성 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자, 지금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야, 이 에너지가 장난 아니네. 모두가 그냥 활력이 넘치시네. 기합 외치시고 뭐 만성 피로가 심했던 분이라고는 전혀 생각이 안 들어요. 윤서 씨가 보니까 체력이 진짜 좋다. 진짜 저기서 제일 보니까 활력이 넘쳐요. 진짜 유방암 잘 극복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땠어요? 우리 윤서 씨 오늘 체력 너무 좋으신데 우리 저기 젊은 우리 미영이보다 엄청 체력이 더 좋으신 것 같아요. 아, 제가 선생님 원래 만성 피로에 체력이 진짜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우리 줌바 댄스 제가 할 만큼 체력이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원래 줌바. 아, 이거 뭐야? 밥 먹자고 불러놓고 왜 이렇게 늦게 와? 뭐야? 아니, 어디 운동 갔다 오는 거야? 이제 매일매일 줌바. 그 매일매일 다니려면 체력은 돼? 체력이 돼야지. 이제 되지, 이제. 이제 되지. 들어가자. 들어가자. 되지. 잘 산 것 같다. 너무 좋다. 아, 뭐야? 냄새가 아주 좋은데? 냄새 좋지? 우와. 좋아하는 걸로만 내가 준비를 했어. 쌈밥이네. 건강 음식 이렇게 맛있게 먹어줘야 된단 말이야. 한 잔. 한 잔. 좋아, 하나 더. 암 극복을 위해서는 식단 관리가 필수예요. 또 운동도 하고 식단도 관리하니까 만성 피로가 좋아지신 것 같아요. 오빠도 옛날에 일하고 하느라고 못 쉬고 만성 피로에 맨날 해외 출장이 얼마나 힘들었냐. 그랬지. 우리가 일하느라고 너무 몸을 혹사시킨 것 같아. 뭐 24시간 넘게 잠을 못 자거나 아니면 장거리 운전을 막 그 상태로 갔다 오고 이런 적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다 보니 거의 이제
물 먹은 솜처럼 몸도 너무 무겁고 막 한 걸음 막 내딛는데도 바닥에서 제 발을 이제 잡아 끈 듯한 그런 피로감까지 좀 느꼈어요, 그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결국엔 이 피곤도의 누적이 오래 쌓이다 보니 그게 결국엔 만성 피로잖아요. 그게 원인이었다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야. 우리 이렇게 건강해졌잖아. 이 초록잎, 깻잎순, 초록야채 이런 걸 많이 먹어야지 만성 피로에 좋대요. 지금 두 분이 쌈밥 드셨는데요. 네, 상추, 깻잎, 청경채와 같은 녹색 채소에는 특히 식이섬유, 파이토케미컬 등의 항염증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피로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 끼니마다 녹색 채소 같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밥도 맛있게 먹었으니 또 챙길 거 있잖아. 아, 그래? 저게 뭐죠? 벤포티아민이라고 하는데요. 챙겨 먹어야지. 만성 피로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챙기고 있어요. 건강 그래? 지킵시다. 지키자. 짠. 자, 선생님들 모두 파란색 버튼을 누르셨는데요. 두 분이 챙긴 저 벤포티아민이 좀 제가 듣기에는 생소한데 이게 만성 피로 관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네, 벤포티아민은 만성 피로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티아민 결핍 시 만성 피로를 비롯하여 식욕 부진이나 근육 약화 및 근육통, 그리고 흐릿한 시야, 기억력 저하, 당뇨병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티아민은 일부 소량만 흡수되고 체내 저장량이 매우 적어서 섭취해도 많은 양이 흡수되지 않고 배출이 됩니다. 티아민이 이렇게 소량만 흡수되는 이유는 수용성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속의 세포의 세포막은 지용성입니다.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수용성인 티아민은 지용성인 세포막을 통과하기가 어려워 흡수가 어렵습니다. 오랜 연구 끝에 수용성 티아민을 지용성으로 구조 자체를 바꿔서 흡수율과 생체 이용률, 지속력을 끌어올린 티아민이 있는데요. 이것을 벤포티아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벤포티아민 성분은 관리를 위해서 의약품과 의약 외품에서만 사용하도록 법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분은 벤포티아민을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제가 친한 후배가 있는데 일정이 끝나거나 뭐하니? 누워있어요. 항상 이렇게 누워있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얼마 지나서 제가 이제 유방암 때문에 치료받고 이러고 있을 때 그 후배가 저를 이제 한번 찾아왔어요. 어때요? 하고 찾아왔는데 에너지가 굉장히 넘쳐 있는 거예요. 이 비결이 뭐냐 했더니 벤포티아민을 챙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게 해서 알게 되신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만성 피로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꼭 챙겨 드세요 하고 저한테 추천을 해줘서 그 뒤부터는 이제 챙겨 먹기 시작했는데 예전보다 이제 피로감도 덜해지고 오빠한테도 드시라고 추천을 해줬어요. 네. 만성 이 피로 관리를 하고 나서 진짜 변화를 느끼시는지 실제로 진짜 궁금하거든요. 네. 줌바댄스 또 이제 항상 이렇게 에너지 더 파이팅 이걸로 해서 이렇게 활력 넘치게 이제 하게 되니까 강사님도 체력 너무 좋아졌다고, 혈색도 좋아지고. 뭐 안색 많이 좋아졌다. 예전하고 틀리게 많이 좋아졌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오죽하면 저희 집사람이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어. 이렇게 칭찬해 줄 정도로 좀 으쓱하죠. 두 분 모두 만성 피로 관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좋아지셔서 너무 다행입니다. 네, 방금 전에 벤포티아민이 지용성이라서 같은 지용성인 우리 몸에 있는 이 세포막의 통과를 잘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벤포티아민은 티아민에 비해 생체 이용률을 무려 9배 이상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혈중 티아민이 최고 농도에 도달하는 시간에 대한 연구도 있는데요. 티아민은 최고 농도까지 1.9시간이 걸렸고 벤포티아민은 1시간 만에 혈중 최고 농도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혈중 티아민 농도도 벤포티아민이 1.4배로 오랫동안 지속이 된 걸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계속 궁금해지는데요. 두 분은 또 어떤 건강 법칙으로 만성 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저희가 좀 배우고 싶어요. 다시 한번 일상을 보겠습니다. 앉아. 3위. 아유, 고양이 키우시는구나. 양이 옳지. 엄마네, 양이 엄마. 앉았어. 옳지. 다음에서.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반대서. 누구지? 잠깐만. 뭐야, 오빠 웬일이야? 문 열어봐. 뭐야 이게 다? 깜짝 저 뭐야? 저 깜짝 아니, 놀랐어요. 1년치 부식을 그냥 동생들 집에다가 나눠주시나 봐요. 들어가. 뭐야? 들어가. 뭐야? 호박 내가 보니까 한 두 개 합쳐서 한 20kg 될 것 같은데? 저거 엄청 무거워요, 생각보다. 뭐야 근데 이게? 근데 아무렇지 않게 드시네. 으쌰. 와 그거 되게 무거운데 그거. 너희 시골에 아는 지인이 있는데 가족들끼리 먹으라고 많이 보내주셨어. 장난 아닌데 양이? 야, 또. 만성 피로 관리를 하고 나서는 힘도 좋아졌어요. 그래서 20kg 정도는 뭐 거뜬합니다. 나이 먹으면서 힘이 더 세지는 거야 뭐야? 호박까지 계속해서 20kg짜리를 드는데도 야, 저거 만성 피로 시대를 냈던 분이 어떻게 저렇게 힘이 있을까요? 나는 무거워서 절대 못 들어. 이거 절임 배추거든. 이거 김장 담가가지고 나도 좀 줘. 그러니까 진짜 오빠 체력 너무 좋아진 거 아니야? 요즘에 비해? 관리 많이 하거든. 요즘에 매일매일 운동하고 관리하고 있잖아. 그래 오빠 진짜 모범 관리자. 근데 너도 예전에 항상 바쁘게 여기 살 때보다 지금이 훨씬 건강해 보여. 확실히 나도 요즘에 피로감도 많이 없어지고 체력이 굉장히 좋아진 느낌이야. 그렇지. 오빠 혀 좀 한번 보여줘봐. 혀? 혀는 갑자기 왜? 혀를 보면 만성 피로에 대해서 그 확인을 할 수 있대. 피로도가 진짜? 지금 얼마나 있는지. 그래 해봐. 양쪽. 근데 오빠 보니까 괜찮은 것 같다. 그래? 왜냐면 이게 좀 심하면 약간 이 혀 양쪽을 이렇게 톱니바퀴 모양처럼 이렇게 생기거든. 근데 그게 없네. 오, 어디 너도 한번 보자. 어디? 오. 네, 지금 두 분이 혀를 보면서 만성 피로 상태를 체크하시는데요. 혀는 심장 다음으로 혈관이 많이 분포된 기관인데요. 혀의 가장자리가 덜쭉날쭉하면 수분의 대사가 원활하지 못해서 불필요한 체액과 노폐물이 몸에 쌓이고 있다는 상태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만성 피로, 부종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도 빼먹지 말고 먹어야 될 거. 그거?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가지고 오겠습니다. 알았어. 저거 아까. 네. 벤포티아민. 맞아요. 이야, 그거. 벤포티아민 챙긴 뒤로 정말 피로감도 덜한 느낌이고 활력이 생기는 느낌이라서 정말 꾸준히 제가 안 잊어버리고 챙겨 먹고 있어요. 벤포티아민 먹고 나서 잠도 좀 잘 자는 것 같아요. 그전에 잘 못 잤잖아. 좀 잘 자고 하니까 집중도 잘 되고 일할 때 컨디션도 괜찮더라고요. 그렇구나. 빠뜨리지 말고 잘 챙겨 먹자. 맞아. 파이팅! 파이팅! 자, 두 분이 식단과 운동 그리고 벤포티아민으로 만성 피로를 관리하면서 지금 좋은 컨디션을 잘 유지하고 있는데요. 벤포티아민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되는지 그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 선생님. 네, 실제로 벤포티아민을 섭취한 결과 세포 내에 포도당의 흡수 및 포도당 산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결과를 보면 벤포티아민이 포도당을 많이 사용해서 에너지 대사의 전환을 활발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벤포티아민은 포도당 에너지 대사의 활성화에 도움을 줘서 피로 물질인 젖산의 생성을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